대입시청자 한국석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석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한국석유가 오늘 신고가에 대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뚫지 못했던 18,000원, 19,000원 라인을 뚫으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했었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확전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가, 왜 이렇게 못 싸워서 난리인가, 결국 이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 한국 석유의 주가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싸우는가, 이 부분 함께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석유가 급등해 하는 배경으로는 유가의 가격이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앞으로 유가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보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에는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300발 넘게 발사를 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이 300발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크게 타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다 요격이 일단은 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4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그 F-35 전투기를 해서 6발의 미사일을 투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해당 이라간 영사관이 폭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그 이란의 정치 체제를 만든 어떤 혁명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의 장군급이 장성급이 거의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이번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왜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에 폭격당한 이란의 영사관이 사실 혁명수비대라는 친이란 무장조직이 관할하는 지휘통제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영사관이 폭격당하는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다,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 대리 세력으로 이 하마스라던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리 세력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역시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전쟁을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발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헤즈볼라 같은 무장그룹을 지원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번 이란 영사관의 폭격이 어떻게 보면 이란 네타냐후의 총리의 위기 돌파 수단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이 네타냐후의 총리의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네타냐후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유는 인질도 못 구하고 민간인도 사살하고 있고 전쟁도 가자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총선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명목상 총리직을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반시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돌파 수단으로 현재 전쟁을 확전을 하고 있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미국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러한 어떤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란 영사관 공격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결국에는 뭐 유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산유국의 3분의 1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수출 기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또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주요 생산 가스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뭐 가스라던가 가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석유 관련주들이 들쑥들쑥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란의 보복 공격이 결국에는 시작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협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가 될 시에는 유가가 13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 이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 중동 상류국의 수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LNG 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가, 거의 석유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로이기도 하죠. 해상 무역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봉쇄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유가의 가격이 치솟는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 때문에 현재 유가 가격이 장중 한때 87달러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향후 유가의 전망은 과연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작년 10월 달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직후였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90달러를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90달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고점 가격대인 뭐 93달러, 9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유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확대로 이어져야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 가능성을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다시 받게 되면서 보복 다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하진 않지만 대응은 결국 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에다가 보복 공격을 하고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동 전체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상승에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전반적으로 감산을 현재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6월 대선을 앞둔 멕시코에서도 미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정유사들의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서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라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 역시 하루에 200만 달러 배럴을 감산의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석유 생산에 대한 감산 부분이 합치면서 유가 가격을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석유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과거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주가 상승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24년도 1월 달 역시 이 후티 반군이 어느 정도 선박을 습격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슈가 발발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 그리고 이슈가 잠잠하게 되면 이 지지와 저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쭉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슈가 터지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슈가 빠지면 쭉 빠지고 자, 이러한 패턴들로 봤을 때, 이 사실 이 석유주들의 대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체크를 하기보다는 이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확전이 될 수 있을 거냐, 또는 이게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서 수그러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급등을 할 수 있느냐,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 좀 떠준 이 양봉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갭이 있죠. 이 갭을 메꾸러 16,000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일단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최근 23년도 24년도 사이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2만원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2,500원 그리고 25,000원대 가격 밴드도 볼 수 있겠다. 해당 가격대를 보려면 결국에는 전쟁이 확산이 되거나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